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2013학년도 대입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오는 9월 11일까지 계속되지요. 자, 현재까지 나타난 수시 지원 경향을 보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원율이 대부분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은 지난해 28대 1에서 올해는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경희대의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또한 지난해 34대 1의 경쟁률에서 올해는 20대 1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시 6회 지원 제한이 보다 신중한 선택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오늘도 함께합니다. 대입 수시 필승 전략 이번 주 세 번째 시간 이어가는데요. 자, 이 시간 통해서 합격으로 가는 최고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시 전형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일산대진고 혁신연구부장이십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진학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올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서울에 있는 자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요즘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올해 입시 전형이 달라져가지고 6개의 대학만 수시 지원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더욱더 신중하게 대학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아이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과 어느 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정보도 없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신청 잘 하셨고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 등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우선 보겠습니다. 국어 3.5, 영어 4.0, 수학이 5.0, 수학이 좀 비교가 낮죠? 국영수사 평균 4.0입니다.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언어 79에 3, 수학도 79에 3, 영어가 좀 뛰어나죠. 96에 1등급이고요. 사탐은 윤리, 사회문화 85, 88에 3등급인데 사회문화는 예전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언수회탐 평균
2.6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우선 보면 1학년 영자신문반, 2학년 유기동물 보호반 활동을 했고요. 체험 활동으로는 글로벌 리더 체험 또는 대학 탐방 및 진로 선택 특강을 수강했고요. 중국 문화 체험 등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교과 우수상 영어 부분 받았고요. 교내 봉사대회에서 동아리 부분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청소년 자원봉사도 했고 프로그램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금 교회 활동을 보면 동아일보 청소년 주간 신문 정기자 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은 사회복지관 활동이라든지 한민족 복지재단 월드비전 독거노인 방문 등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장래 희망은 방송기자고요. 일지망은 신방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의대 숙대, 이지망은 외대 영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기자가 꿈인 학생이고 또 영어 관련 성적이 상당히 좋고 아무래도 이제 자율고에 있다 보니까 내신보다는 이제 모의고사가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좀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생의 장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을 보시면 내신은 지금 4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평균이 지금 2.6등급.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모의고사가 좀 월등히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더 큰 장점은 영어가 지금 1등급, 내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렸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탐에서는 지금 3등급이 나왔지만 사회문화 성적이 1등급을 주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린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비교과 활동도 보면 제가 봉사활동을 세봤더니 한 185시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요. 모범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 적합성 측면으로 보면 이 학생이 이제 하고자 하는 분야하고 관련된 활동을 보니까 영자신문반 활동을 1년 했고요. 동아일보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 이외에 다른 활동이 없다는 것이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입사관 전형보다는 비교과 영역이 적거나 또는 거의 없는 정시 또는 대학별고사 즉 논술 전형에 지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최저 기준 요건도 더 갖춰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과 비교과가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지금 상담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지원 전략을 좀 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이 학생은 지금 모의고사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별 고사 중에서 이제 논술을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어머님한테 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자녀가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있죠? 예, 논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2학년 겨울이요? 그러면 논술은 이 학생 능력이 뭐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봐서는 준비 기간이 그렇게 짧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면 자, 성적하고 이제 비교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모의 수능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좀 집중으로 해가지고 정시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모의 수능 가지고 최저 기준에 도달하면서 논술을 또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논술도 대학마다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영어 제시문이 주어지는 그런 대학에 지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수학이 좀 취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통계 도표가 나오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외국어 빼고 나서는 좀 비교가 낮습니다. 3313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중상위권 대학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중하위권 대학도 수시에서 노려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이제는 좀 객관적인 눈높이를 가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또 어느 정도나 좀 가능성을 갖고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수시로 희망하는 데는 숙대 지금 경희대 외대거든요.
우선 숙대 논술 전형서부터 좀 살펴보면요. 숙대 논술 전형은 우선과 일반 선발하는데 우선 선발의 50%를 논술 70, 상당히 높죠. 두 개 등급 합이 4입니다. 그런데 두 개 등급 합 4면은 지금 이 학생이 지금 3313이니까 네. 가능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술 최저 기준은 문제가 없으니까 논술 능력에 의해서는 아하.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으로 경희대를 좀 보시면 여기도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우선 선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논술이 60%인데 최저 기준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일반 선발로 가면 두 개 2등급인데 지금 3313이니까 최저 기준 충족이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운 아하.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 학생이 아까 제가 사회문화는 이번 시험 말고는 상당히 높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요 부분만 조금 보충을 해줘도 성적이 올린다는 전제하에서는 네네. 지원이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경희대의 또 장점이 뭐냐면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우리 학생이 유리하겠네요. 그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희대 사회계열은 네. 통계도표가 나오는 것이 그렇죠. 조금 네.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외대 전형을 좀 보시면요. 외대는 우선 선발이 학생부 상대 논술 70, 그래서 60을 갖다가 이제 뽑는데 언수의 합이 오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일반 선발로 넘어온다면 두 개 합이 4니까 최저 기준 충족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논술 유형을 보면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학생의 장점, 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다만 이 통계 도표가 출제되는 점이 네.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결국엔 수능 최저를 좀 맞추고 그리고 논술 성적이 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겠네요.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그 외에 어떤 대학들을 조금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능 최저 기준 네네. 요건을 좀 갖춰야 되고요. 네. 논술 유형에 있어서 이제 장점을 살려야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통계 도표가 좀 빠져 있는 그런 대학이 좀 유리할 거라고 봐져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논술로 얘기하는 것은 건국대 인문원이라든지 또는 경기대, 광운대 등등 그러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자연 이게 이제 공통으로 통합 전형으로 나오는 데가 이제 가톨릭대 숙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에 경희대, 숭실대 인문이 있고 이화여대 인문이 있습니다. 통계도표 영어 제시문을 동시에 출제하는 대학이 경희대, 숭실대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회하고 경상이죠. 네. 외대, 시립대 이러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제시문 출제되는 그런 대학을 좀 보고요. 네. 이 학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모의고사 331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최저 기준이 문제예요. 보통은 두 개 2등급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이 좀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 최저 기준이 없거나 좀 낮은 대학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은 수시 1차에서 가톨릭대, 성신여대, 항공대가 있고요. 수시 2차에서는 당국대가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대학을 보면 한 개 2등급인 대학이 이제 동국대나 숭실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3등급이 상명대, 네. 두 개 3등급이 광운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논술 유형과 최저 기준의 공통점 네. 그걸 찾아낸다면 조금 좀 쉬워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대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통계도표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하대나 서울여대, 숭실대를 좀 배제하는 것이 네. 바람직해 보고요. 그러면 인문사회 통합형 논술이면서 최저 기준이 없거나 낮은 대학. 네. 1차에서는 가톨릭대, 성신여대, 항공대, 상명대. 2차에서는 당국대, 광운대 이러한 쪽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선생님이 현실적인 추천 전형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6번의 카드 잘 쓰셔서 최고의 전략으로 최선의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방송 기자가 꾸민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것은 있지만 비교과에 대한 준비보다는 오히려 정시, 모의고사 성적이 좋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논술 조정 중심의 정시 전략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역시 2개 2등급 또는 합의 4를 분명히 충족시키고 그 이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논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또 수능 성적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수시에서 한국외대, 수시 1차에서는 가톨릭대, 성신여대, 항공대, 상명대, 동국대를 추천하고 수시 2차에서는 단국대, 광운대, 숙명여대 그리고 최저 기준을 충족할 때는 경희대를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수시 접수 네.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마음이 결정이 되셨어요? 아니요, 아직도 결정을 잘 못해서 네. 네, 여기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어 2.9, 수학 2.4, 영어 2.7, 사회 4.0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국영수사 내신 등급은 3.0이고요. 6월달 모의고사 수능 성적은 언어 영역 72 100분위의 4등급이고요. 수리나는 89의 2등급, 영어는 96의 1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는 세계지리 58의 4등급, 한국지리 72의 4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다음은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개발 활동으로는 봉사반을 활동했습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인데요. 1, 2학년 때 교내 영어 능력 평가 장려상, 영어 말하기 대회 장려상 등 영어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고요. 선행 부분에서 표창장 그리고 봉사상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으로는 탭스 731점을 받았고요. 교회 활동으로 봉사 활동이 있는데 실버타운 청소 및 어르신 식사 보조,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망 전형은 1지망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2지망 중앙대 경영학과, 3지망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입니다. 네, 우리 학생도 역시 이제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네. 학생 네.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지원 전공을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네. 그 진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이 그 공무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학과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내신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3학년 때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영어에 관련된 외국어 성적은 3월, 6월, 7월 달 모두 다 1등급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그다음에 수리 영역이 2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수리 외국어 영역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학생이고요. 상대적으로 언어하고 사회탐구가 네. 아직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우리 학생 사탐이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학 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현재 그래서 아마 9월달 모의고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잡아야 될지. 좀 우리 학생 보면 내신 성적하고 내신이 3.0등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보면 3, 2, 1. 그다음에 이제 탐구는 7월 달 거를 비교해 보면 3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사회탐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과 수능이 거의 비슷한 네. 그래서 이중 적합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지원 전략은 사실상 9월 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6월 달 성적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네. 대학의 수준을 선택하는데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네. 상승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상승을 하고 네. 있다면 사실 지금 분석되어 있는 그 대학 수준이 사실은
정시로 가기에는 점수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대학들이기 네.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 늘 이야기하지만 눈높이 조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수준까지도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일지망이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인데요. 우선 지원 가능 전형을 살펴보면 일반 전형 논술이고요. 우선 선발 60%, 학생부 30에 논술 70, 그리고 일반 선발은 40에 학생부 50, 논술 50인데요.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이 언수의 등급합이 5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뭐 4, 2, 1이라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 언수의 중 2개 등급합 4. 이 부분은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 선발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논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 중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그렇네요. 상당히 좋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국 외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학과를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외대의 논술 유형 자체가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다소 유리한 그런 논술 전형이니까 한국 외대를 선택한다고 할 때에는 학과를 좀 낮은 학과로 네. 그래서 어학 관련된 학과로 좀 낮춰서 지원하시면 우선 선발 조건도 좀 낮아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계속해서 중앙대를 살펴봅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중앙대에는 전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로 학생부 20, 논술 80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우수 학생으로 최저학력 기준 언수애탐 3개 등급합이 4 이내인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 일반 선발로 언수애탐 3개 등급합이 6인데요. 이 친구가 일반 선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잘 나왔을 때 3, 2, 1이 돼야만 3개 등급합이 6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언어 성적이 4등급, 하고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수리 같은 경우도 네. 100분이 96에 예를 들어서 100분이 96에 2등급. 네. 네. 그러면 괜찮은 부분이죠. 네. 그런데 89에 2등급. 2등급. 아. 이거는 한두 문제 때문에 3등급이 될 수 그럴 수 있다는 있겠네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언어 부분도 외국어 부분도 96에 100분이 96에 1등급인 네. 상황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3, 2, 1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4, 3, 2가 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 성균관대 살펴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과학부를 선발하는 전형 자체가 성균 인재 입학사정관 전형하고요.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특기자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인 성균 인재 전형을 지원을 검토를 해봤더니 비교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스포츠과학부를 지원할 만한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지원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 9월 모의 수능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과도 조정 혹은 학교를 또 조정을 해야 될 네. 것 같거든요. 선생님 보시면 좀 적정한 대학이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의 경우는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수리하고 외국어가 2등급, 1등급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이 3.0 정도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 이 수리 외국어 2등급, 1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이 친구가 논술이나 적성고사처럼 대학별고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전형의 특성상 논술 또는 적성고사를 보는 전형적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학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홍익대 일반 전형 1차인데요. 이 부분은 언수애탐 2개 평균 2등급이고요. 대신에 1차라고 하는 것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이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나눠지고 있는데 대학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사실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으로 해서 하나 추천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숭실대의 일반 전형인데 숭실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서를 써놓고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실대고요. 홍익대하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지금 법학과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나중에 공무원이 꾸민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집 인원이 일단은 많다는 거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좀 낮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학과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전형이 하나 있는데요. 교과 성적 우수자예요. 그럼 보통 저희가 내신 3.0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 우선 선발 학생부 100%인데요. 언수회 중 하나만 1등급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국어 1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는 원서만 내면 되는 거니까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를 하나 추천해드리고요. 다음은요. 광운대하고 경기대 서울입니다. 여기는 둘 다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광운대, 경기대 중에서 한 군데만 사실은 선택을 하는데 광운대는 지금 논술 우수자로 언수회탐 2개면 3등급인데 만약에 경기대 서울이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원서 접수를 받는 대학이에요. 그러면은 수능 어쨌든 가채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저 기준 100분위 평균 77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 중에서는 광운대를 추천해드리고요.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여기는 적성고사를 보는 부분이고요. 적성고사 100%로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법학이나 벤처 중소기업학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과학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골프 산업학이라든가 스포츠의학, 체육학과를 권해드리고요. 논술 우선 선발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은 언외 중 한 개 3등급이니까 최저 기준도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가기에는 지금 성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이면 한 번쯤 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떻게 좀 6개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전략이 눈에 보이시나요? 네,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 또 상담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또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자제분과 함께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수능과 내신이 비싼 학생입니다. 외국어 능력이 좀 뛰어난 특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 학생이 대학별 고사를 보는 논술 전형 중심으로 그리고 정시까지 끝까지 가서 수능 성적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적이 전부 보더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저 등급을 맞추는 선에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전에 추천 전형은 홍익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추천드리고요. 수능 후에 보는 전형은 경희대 국제 캠퍼스, 한국외대, 숭실대, 광운대, 경기대 서울 캠퍼스의 전형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오늘 공신노트에 소개할 제 친구는요. 화려한 공인 영어 성적들, 영어 관련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 특기자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7개 대학에 합격한 영어 공부의 능력자 김태훈의 공신노트에 강력 추천합니다. 성균관대 1, 2학번 김태훈 군의 영어 공인시험 성적 향상법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영어 실력과 꾸준히 끌어올린 내신 성적, 흠잡을 곳 없는 대외 활동의 3박자를 고루 갖춰 특기자 전형 합격색의 귀감이라 불리는 공신노트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특기자 전형 7관왕의 주인공,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1, 2학번 김태훈입니다. 중학생 김태훈,
공인 영어 시험을 평정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3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후 12살 때 다시 미국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온 태훈 군. 아버지께서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잘하는 것이 미래에 훨씬 도움이 더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태훈 군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중학교 3학년인 16살 때 토익 985점, 토플 117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별 공부법으로 공략한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꽉 막힌 공인 영어 시험 점수 올리는 단계별 공략법. 다양한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한 태훈 군은 각 시험마다 성적을 올리기 좋은 특징과 유형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토익 같은 경우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올리는 재미도 알고 점수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시험이고요. 탭스 같은 경우는 학원국식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플 같은 경우는 단어와 어법에는 약하지만 스피킹과 에세이가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 영어에 대한 태도와 받아들이는 자세를 즐겁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태훈 군. 매일 단어, 문법 외우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태훈 군의 공략법 1단계, 영어 문제에 적응하기. 태훈 군은 공인 영어 시험을 처음 보는 학생이라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며 독해와 듣기에 대한 감을 익혀 기본 점수를 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2단계, 양보다 질로 승부하기인데요. 1단계로 적정 수준의 점수가 나오면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이 시기. 이번 단계는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왜 헷갈렸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다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만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 방법이 없다면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모든 문제를 섭렵하고 출제 의도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친구들과 서로 문제를 바꿔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 수준을 넘어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 고득점을 향한 태훈 군의 마지막 공략법은 외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때부터는 자신과의 싸움. 태훈 군은 점점 어려운 수준의 잡지, 신문 등을 사전 없이 해석하며 지금의 성적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쉬운 지문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외국 잡지까지 읽게 되는 이유는 외국 잡지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잡지들을 읽다 보면 그 어려운 단어들과 문장들이 자신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또한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수한 공인 성적과 특기를 살린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7관왕에 오른 태훈 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특기가 공인 어학 성적이든 외부 활동이든 자신의 꿈이든 자신의 특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잘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비전을 보고 성균관대에 입학해 홍보 활동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특기자 전형 7관왕 김태훈 군의 공책 노트를 마칩니다. 성균관대 김태훈 군의 공인 영어 성적 올리는 공략법. 하나,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며 영어 문제에 적응한다. 둘, 문제의 출제 의도 등을 완벽히 이해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푼다. 셋, 고득점을 받기 위해 외국 신문, 잡지 등을 사전 없이 독해하는 연습을 한다. 네, 공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학생이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약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수시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하던가요? 약사가 되려면 약학과나 생명공학과에 지원해가지고
거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 성적에 맞는 대학이나 전형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화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 1.7, 영어 수학이 2.8, 과학 2.1, 국영수가 평균이 2.4고요. 6월 모평 성적을 보면은 언어가 92에 2등급, 수리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64에 4등급이고요. 외국어는 96에 2등급인데 1등급과 경계 선상에 있고요. 화학 원투가 82, 88에 3등급, 평균 2.8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 1학년에 수학반 활동했고요. 2학년에는 입실론 델타반에서 멘토 역할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우수한 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밖에 게임을 통한 수학적 힘기르기에 대해서 금상을 받았고, 영어 스피드 퀴즈 대회 장려상, 지구과학 경시대 동상,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상이라고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영어 관련해서 또는 교과 우수상 이런 걸 받았고, 표창장을 3회 받았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모범 학생으로 이 판단이 됩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 공룡 화석지 방문 관찰을 했고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도 했고, 또한 신상행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참여도 했고요. 요양병원 봉사활동 등을 했습니다. 자, 1학년 30, 2학년 35. 그래서 총 7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고요. 지망대학은 1지망의 건국대 화공,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2지망은 전남대 화학과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부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숙대 3지망 의학과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약사가 꾸미면서 상당히 그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모범 네, 학생 네.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비교과 종합적으로 좀 교과 비교과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학생의 성적을 먼저 보면요. 내신이 2.4, 모의고사 한 2.8인데 네. 그 큰 차이는 없고 내신이 약간 우수한 그런 성적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모의고사가 아까 2, 4, 2, 3이거든요. 문제가 이제 수리 가가 4등급 이렇게 100분위도 64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이지. 어쨌거나 이제 4개 중에서 2개 2등급 최저 기준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학생이고요. 따라서 최저 기준이 약간 높은 대학도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이 학생 뭐 아까 보니까 수학과학 분야에 좀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영어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했고, 학교 생활을 좀 비교적 충실히 한 모범 학생이라는 그런 점에서 좀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독서 활동을 봤더니 희망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보완할 점을 좀 보면 학생부 교과 모의고사 성적 비교과 이 세 영역이 제가 판단해서는 비슷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좀 특출나면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쓸 텐데 쉽게 얘기해서 좀 애매한 학생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별 고사 능력 그 부분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학별 고사 능력이 좀 뛰어나다면 입사보다는 대학별 고사로 가는 게 좀 논술 중심으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논술로 갔을 때는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이 수학이 지금 64에 4등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좀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학생은 그 수시 말고도 정시도 있으니까 일단 수학 성적을 많이 올리는 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상태에서 이 학생이 수학이 2등급 후반까지만 조금만 끌어올려줘도 정시에서 제가 봐서는 서울 중위권까지도 무난히 갈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다 애매하게 지금 결정돼 있고, 일단 우리 학생이 현재 봤을 때는 학생부 전형보다는 대학별 고사를 보는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좀 생각하는 전형 쪽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서는 논술 유형이 좀 유리해 보이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생 경우에는 좀 수학이 좀 취약하고요. 그 성적을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물리 과목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원, 화투는 했고요. 생물 성적이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뭐 지구과학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 좀 입상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학생은 논술도 대학별로 이제 유형이 있는데 수학이 지나치게 낮으니까 수학만 보는 대학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물리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물리가 또 반영되는 대학을 좀 뺀다면 네. 그러면 과학만 보는 대학이 지금 건국대, 항공대, 서울여대가 있고요. 네. 수학하고 이제 그 통합 과학이 나오는 대학들이 연대나 중대나 이제 숙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인문 논술 보는데 이제 상명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대학인데 이 중에서 항공대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약사인데 네. 약대를 가려면 2학년 마치고 피트를 보잖아요. 네, 네. 약학 적성 시험을 보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언어 추론은 좀 빠져 있고요. 그 생물 추론이나 일반 화학 추론이나 또는 네. 유기화학 추론, 물리 추론. 그러면 이 학과와 관련된 학과를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네, 그렇죠. 항공대는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학과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네. 좀 뺐으면 좋겠고 연대하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의 문제가 좀 달려 있고요. 네. 물론 우선 선발은 안 된다고 봤을 때 일반 선발에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일반 선발은 연대가 지금 30%, 그다음에 중대는 이제 아까 조미정 선생님 분석하셨지만 우선 선발 20%, 수능 우수 40%, 네. 수능 일반 40%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워낙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좀 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건국대 그리고 전남대 숙명여대입니다. 이 각 학교의 전형 특징부터 해서 좀 합격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 건국대 수시 1차 논술 전형을 보면요. 지금 우선 선발 50%라는데 논술 80% 꽤 높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최저 기준이 3개 하복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4, 23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충족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반 선발로 가면 2개 3등급이니까 지원은 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건국대는 이 학생이 참 잘 찾아낸 것 같은데 수학이 출제되지 않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희망적이고요. 다음은 이제 전남대를 좀 보시면요. 전남대 수시에서 여기는 논술이 아니고 이제 학생부 성적 우수자인데요. 지금 화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1단계 이제 학생부 100인데 이 학생 평균 등급이 2.4등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합격생들의 그 평균 쭉 보니까요. 3에서 4등급 사이 아이들이 이제 합격했다고 봤을 때 1단계 통과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2단계도 지금 학생부 60에 심층 면접 40인데 지금 이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남대를 정시해서 가능한가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해 봤더니 이 학생의 언수회탐 100분위 합을 보니까 한 337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 보면 전남대 화학과는 적정 수준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정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학생의 성적 추이를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학생이에요. 아하. 그럼 이 전남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일단 지원해 놓고 만에 하나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니까 네. 수능 이후에 성적이 잘 나온다면 아하. 면접을 안 가고 포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험 들어놓는 아하. 그런 성격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숙명여대를 좀 보시면 숙명여대 이제 논술 우수자는 우선 일반이 50%씩인데 우선 선발은 지금 논술이 70%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 등급을 보면 자연 같은 경우에 2개 등급 합이 5잖아요. 여기도 지금 상태로도 충족이 가능하고 일반 선발로도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숙대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봐지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숙대 논술은 이 통합 논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문사회적 특성, 자연과학적 특성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통합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공통문항 한 문제, 계열별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계열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 문제, 정답을 요구하는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비교적 우리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좀 전형들을 잘 찾아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 숙명여대 자기 추천 전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건 합격 가능성이 없을까요? 숙명여대를 눈수로 주자뿐만 아니라 자기 추천 전형을 예.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학생 교과, 비교과, 모의 수능 모든 게 참 네. 애매한 상황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형보다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 훨씬 합격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종 결과, 최종 선택은 우리 학생이 하는 거니까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최고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약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입니다. 내신과 수능 비교과가 중간 정도로 상당히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대학별고사라든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전형 전략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면서 정시 중심의 준비를 하면서 대학별고사는 논술고사 전형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만 나오는 논술 전형이나 물리가 출제되는 논술 부분은 배제를 하고 아울러서 수능 성적 올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자 전형,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우수자,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전남대학교 학생부의 성적 우수자 전형 함께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입 수시 필승 전략 그 세 번째 시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요 며칠 태풍의 진로를 두고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수험생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있고. 예, 언뜻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좀 단적으로 드러낸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달라진 모집 요강들과 또 수많은 전형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로를, 진학을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인 학생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감사합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색감 있는 전략 2013 미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어때? 너무 맛있다. 인사도 쓰고 정말 좋아졌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잇몸이 한결 젊어진 것 같아요. 잇몸에 힘도 생기고.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 Next. 글로벌 솔루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 싫대?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세터민들의 수는 모두 24,000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셔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공고의로 충명운행.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남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오빠, 나 어제 새 옷 샀어. 어때? 예뻐? 예쁘긴 한데 사이즈가 좀 큰 거 아니야? 포대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먼저 포대는 종이, 필요,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를 말하고 자루는 헝겊 따위로 만든 크고 길쭉한 주머니입니다. 즉 부대, 포대, 마대 모두 자루의 일종이죠. 따라서 부대자루, 포대자루, 마대자루는 자루의 의미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포대 혹은 자루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오빠, 나 어제 새 옷 샀어. 어때? 예뻐? 예쁘긴 한데 사이즈가 좀 큰 거 아니야? 포대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남산. 서울 시민의 62.8%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산을 꼽고 있습니다. 남산의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로 높이는 270m에 달하는데요. 남산에 오르는 길은 15개로 자연체험 코스, 역사 문화 코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km에 달하는 한바퀴 코스는 시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1종, 288만 그루의 식물들이 남산의 상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명물 케이블카. 605m 길이의 선로를 초속 3.2m의 속도로 달려 정상까지 오르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해발 479.7m 정상인 236.7m 높이의 N서울타워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N서울타워에는 전망대와 하늘 우체통, 그리고 사랑의 열쇠나무까지 이색적인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N서울타워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색이 변하는데요. 농도가 낮은 맑은 날에는 하늘색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인 남산. 시원한 전망을 즐기면서 여름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
인기는 거품이야. 근데 거품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 야, 염색은 뭘로 해? 버블비요. 거품이 오래 가잖아요. 버블비? 버블비 찰진 거품이 오래오래 염색이 쉽고 간편해요. 거품이 오래가니까 좋잖아.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쉽고 간편한 거품 염색